도대체 지금도 꾸준히 성장하고 엄청난 매출을 내고 있는 업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브랜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브랜딩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온라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돈 벌기 어려운 시장일까요? 온라인 시장이 핫해지기 시작한 건 2, 3년 전 열기가 가장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지금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2, 3년 전 온라인 시장이 핫했다가 가라앉으면서 급부상한 시장이 부동산과 주식이었습니다. 현재는 두 시장의 분위기가 가라앉으면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 바로 온라인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와디즈를 비롯하여 클래스원원, 크몽, 하링 등과 같은 교육 플랫폼과 전자책 시장에서 다시금 급부상하고 있는 키워드가 바로 온라인 창업입니다. 다 식은 줄 알았습니다. 3년 전과 같이 다시금 열기가 뜨겁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동산도 해보고 주식도 해본 분들이 쉽지 않다는 걸 느끼고 창업시장으로 다시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온라인 사업을 10년간 운영해온 게 잘한 선택이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브랜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문의가 쏟아지고 있기에 그 분위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한 번 더 큰 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며 이 흐름에 발맞추지 못한다면 또 한 번 뒤처지고 값진 성공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늘 성공한 사람만 바라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락장에 뛰어들어 남은 파이를 먹기 위해 피 튀기는 싸움에 뛰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눈으로 온라인 시장을 바라보고 뛰어들어야 할까요? 지금도 늦지 않은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 끝까지 들으신다면 그 해결책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온라인 시장이라고 하면 쉽게 마켓만 생각하시는데 당일 시장도 굉장히 수요층이 두터워졌으며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하던 모든 비즈니스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시장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령 저는 책을 읽기 위해 교보문고로 가서 어떤 책이 인기가 있는지 찾아보았다면 지금은 윌라나 밀리의 서재와 같은 오디오북, 전자책을 보기 시작했으며 장을 보러 마트에 가거나 외식을 하러 밖에 나가기보다 쿠팡이나 마켓컬리에서 내일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등을 통해 집에서 오붓한 외식을 하는 생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코로나의 확산 속도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대면 만남이 아직까지 꺼려질 수밖에 없어지며 이제는 온라인으로 생활하는 게 더 익숙해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당신의 생활 습관도 바뀌지 않으셨나요? 그런데도 온라인 시장이 레드오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알고 있는 온라인 시장이라고 하면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키워드 경쟁 강도 분석해서 제품 소싱하고 키워드 분석한 후 상위 노출을 위해선 온갖 어뷰징을 일삼을 수밖에 없었던 박터지는 경쟁 속에서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고 판단하고 또 다른 돈벌이를 찾아 잘 알지도 잘 할 줄도 모르는 시장에서 초보를 위한 강의나 들으며 오늘도 시간을 허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분들이라면 이 시장이 레드오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점차 떨어져 나간 지금 이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왔고 실력자들의 동무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한번 지금 유튜브에 가셔서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뒤에 매출이라는 키워드를 쳐보세요. 아직도 여기저기 엄청난 매출을 내고 있는 셀러들이 이전보다 더 많아졌다는 걸 깨달으실 겁니다. 도대체 지금도 꾸준히 성장하고 엄청난 매출을 내고 있는 업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브랜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브랜딩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온라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지난 6월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로직 변경이 있었습니다. 요약드리자면 어뷰징을 없애기 위해 로직을 더 강화할 것이며 지저분해진 상품명과 옵션을 정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변경된 로직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진 않을 것입니다. 이번 변경된 로직 이후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온라인 시장은 한 번 더 성장할 것이라 예측한 근거를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가 스마트 스토어를 한 번 더 성장시키겠다는 강한 의지와 쿠팡처럼 쇼핑에 최적화된 스토어로 변화될 것임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두 번의 전자책에서도 이야기를 하였는데 꼼수를 부려서 성장을 하는 데에는 이제 한계가 있음을 암시하는 로직 변경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브랜딩이 중요하다는 걸 알겠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물으실 텐데 이것 두 가지만 하시면 당신이 운영하고 있는 모든 것을 브랜딩할 수 있으니 꼭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장하고 팔리는 브랜딩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브랜드를 만드는 건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상위 노출을 잘하고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서 판매를 오래 하고 계시는 대표님들 중에 지금 가장 큰 고민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바로 브랜딩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트래픽만으로는 매출을 보장할 수 없을 만큼 값싸고 괜찮은 제품들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기에 시즌성 제품이나 지금 뜨는 제품들은 계속해서 경쟁자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으며 내가 아무리 세팅을 잘해놔도 금세 그 자리를 뺏기기 십상이기에 경쟁 강도를 줄이지 않으면 매출 하락을 면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리소스가 없어지는 단발성 제품보단 제대로 브랜딩만 된다면 지속적인 성장은 물론 매출 견인을 해주는 브랜드를 만들려는 고민들이 지금 판매가 잘 되고 있는 셀러들의 가장 큰 고민일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제품일수록 브랜딩하기 쉽고 남들보다 그 제품에 대한 애정이 있기에 제품력은 물론 경쟁력을 갖추기 쉽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의류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자신 있는 건 우리 업체를 브랜딩하는 건 누구 못지않게 자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신을 갖는 이유는 의상학과를 나와서도 아니고 마케터도 아니지만 누구보다 옷에 대해 진심이었고 옷을 알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기에 누구보다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고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어떻게 플레이를 할지 많은 고민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 제품을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고 가져와서 팔아보세요. 순간 매출은 나올지 모르지만 얼마 안 가 점차 매출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상위 노출을 배우려고 비싼 돈 주고 이 강의 저 강의 듣기보단 유튜브에 스마트 스토어 관련 정보들이 널려 있으니 그 정도 정보만 들으시고 제 말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강의비와 컨설팅으로 수천만 원 써보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성장하기 위해 유명한 강사들이나 유튜버들의 유료 강의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더는 들을 만한 유료 콘텐츠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만으로도 충분하고 때로는 유튜브가 더 유의미한 정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듣지만 마시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실행력을 기르세요. 지금은 실행하는 사람이 시장을 장악하는 시장입니다. 성장하고 팔리는 브랜딩을 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판매자 입장이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11년차 사업가이기 전에 고객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제 브랜드를 브랜딩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적으로 소비 활동을 하고 브랜드의 패키지와 고객 응대 방식, 내가 혹했던 상세 페이지의 카피라이팅이나 썸네일 등 지극히 소비자였던 내가 구매의 모든 여정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모든 감정들을 기록해놓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 브랜드로 가져올지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고 브랜딩력을 기르실 수 있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내가 구매하는 모든 과정에서의 페인 포인트 또한 놓치지 않고 개선시켜 내 브랜드에 접목시킨다면 꾸준히 성장하고 사랑받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에 온라인 스토어를 개설하신 분들은 아이템 스카우트나 키워드 도구를 통하여 경쟁 강도를 분석한 후 제품 가격 비교 후 제품을 소싱하셨을 것입니다. 이 과정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직접 제품을 받아보고 그 제품을 받기 전까지 내가 설레었던 생각들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이 설레임을 우리의 고객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많은 광고비를 들이지 않고도 성장하는 브랜드를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 불만 요소나 개선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한 후 고치기만 한다면 그것 또한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굉장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남의 제품을 가져다 판다면 아무리 불만 요소를 이야기해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수 있겠지만 고객들의 꾸준한 피드백을 통해 반복적으로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브랜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MZ세대를 겨냥하지 않고는 장사를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저 또한 이들을 이해하고 알아가려고 많은 노력과 관련 기사들을 접하였습니다. 명확하게 내린 결론 한 가지는 바로 소통이었습니다. 이전의 커머스 시장은 판매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을 시켜 소비자들에게 내 제품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소비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브랜드가 살아남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비자와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나만의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업을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팔리는 브랜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브랜딩하는 방법만 이야기해도 앞으로 수십 번은 더 이야기해야 될 텐데 오늘은 더 성장할 온라인 시장을 대비하기 위한 꼭 필요한 브랜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꾸준히 팔리는 제품을 위한 나만의 무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